그럼 너무 쉽게 리포트가 만들어지는 거겠지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민지 채널. 밍아밍 안녕하세요. 머리 자른 민지입니다. 리포트 작성 전에 요거는 꼭 해라! 라고 하는 것 3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 새내기분들은 처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교수님께서는 과제를 내주시는데 레포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왕좌왕 하시고 계실 텐데 요 3개만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쓰는데 겪는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도록 할게요. 민지 채널. 여러분들이 레포트 작성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첫 번째! 논문 읽기. 빠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기존 논문을 안 찾아보고 네이버에 조금 키워드 쳐본 다음에 나무 위키, 블로그에 있는 글 막 이런 거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독후감 감상문 쓰듯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수 못 받아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똑똑한 우리 교수님들이 쓰시는 논문을 좀 읽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논문 형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연구해서 작성한 그런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서 적어와라 라고 하는 게 교수님의 리포트 써와라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구색을 모르잖아.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머릿말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자료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참고문헌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점이 무엇이 있냐면 연구 주제를 정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전공을 잘 모릅니다. 학부생들은 전공을 몰라요. 저도 졸업을 했지만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학부생들은 레포트를 쓸 때도 신박한 주제를 혼자 찾아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들이면 몰라도 우리는 그냥 학부생이잖아. 우리는 수업도 들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거 언제 합니까? 주제를 정할 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새로 끄집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논문 속에서 뭔가 조금 요거는 약간 허점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거를 끄집어내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걸 내가 채워봐야겠다, 뭐 다른 방안으로 해결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레포트를 쓰면 아주 쉽게 레포트 한 편이 뚝딱 완성됩니다. 사실 뚝딱은 안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갈려있죠? 민지 채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과제 양식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글자 크기, 장수, 표지랑 목차 유무, 자간 포인트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정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조금 세팅을 잘 하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다 작성하고 나서 레포트 다 완성하고 나서 나 글자 포인트 안 지켰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량이 늘어버리거나 줄어버리거든요. 작성하기 전에 이런 양식을 꼭 체크를 하셔서 세팅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요. 다른 양식도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참고문헌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APA, MLA, 시카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이 참고문헌 양식까지 정해주는 교수님은 많이 없어요. 그 안 정해주셨을 때는 APA나 MLA를 많이 쓰시면 되는데 가끔씩 교수님께서 APA로 적어라, MLA로 적어라, 시카고로 적어라 정해주시는 교수님도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문헌 형식까지 정해주시는 교수님이라면 참고문헌의 진심인 교수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참고문헌 양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민지 채널. 여러분들이 리포트 작성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3번째, 서본결 짜기입니다. 레포트라고 하는 게 이제 특성상 나 혼자 쓰는 일기 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는 것이 좋겠죠.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거니까 완결성 있게 글을 쓰려면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개요를 먼저 짜고 들어가시는 게 글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서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 본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 결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 다 정형화돼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서론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선행 연구가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는지, 주제와 관련된 어떤 최근 사건들이 있으면 그런 거 적어주셔도 좋고 역사적 배경 같은 거를 좀 적어주셔도 좋고요. 본론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들어봐봐, 이 이야기가 이래서 중요해, 그런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본론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진 자료나 통계 자료 같은 거 있으면은 넣어주시는 것이 좋죠. 마지막 결론에서는 여러분들의 본론 정리, 여러분들이 본론에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면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여러분들 레포트의 한계점,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표본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거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 레포트의 한계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 마무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론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본결에 들어갈 내용을 어느 정도 짰다면은 그 순서에 맞게만 살을 붙여서 글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너무 쉽게 리포트가 만들어지는 거겠지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사실 내가 급하다고 리포트를 키보드 잡자마자 이렇게 막 쓰면은 오히려 효율이 더 안 나오고 안 써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다 거치고 나서 레포트를 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빨리 리포트가 써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단계를 거쳐서 레포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리포트 작성이 끝나고 제출 직전에 꼭 해야 할 3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증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밍빠밍빠 밍빠로!